아니 내 땅에 있는 내 집에서 계속 살겠다는데 자꾸 와 이라요. 그러면 저희도 소송할 겁니다. 돈 좀 더 받으려고 알바끼 하면 안 되지. 뭐? 알바끼? 아이고 내 참 기가 막힌다. 전문 용어 알바끼가 나왔네요. 네. 형님. 그 소식 들었습니까? 무슨 소식? 아, 우리 동네랑 여기 일대 싹 다 재개발 된답니다. 아이고 어느 건설사에서 재개발 한다더라. 뭐 재개발 승인이 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온 게 어디 하루 이틀이가. 아이 그 이번에 진짜라니까. 그 조합원 모집도 거의 다 찾고 로이어 건설사에서 들어온다 안 합니까? 에헤이 참네. 그 수령 보상금도 나도 받으려고 건설사랑 그 약정서 체결했습니다. 너는 지역주택조합 새아파트 관심 없고 필요 없다. 에이 참나 진짜. 아휴. 계세요. 누구십니까? 여기 지역주택조합 사업시행사 김남수 이사라고 합니다. 예. 근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선생님 댁 포함해서 여기 지역에 재개발을 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세울 예정입니다. 저희 조합에 가입을 하셔도 좋고. 저는 동의 안 합니다. 아니면 이 집 5억 원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5억 원이요? 이 집이 어떤 집인데? 그 적어도 10억, 아니 10억을 주고 있어. 내가 이 집을 파는가. 그만 가세요.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아버지가 고생해서 마련해서 물려주신 집을. 나름 집에. 사연이 있네요. 집에 애정이 많으시네요. 네. 전 사장님이 이용식 씨랑 좀 친하다고 하셨죠? 예. 그 한 동네에서 얼굴 보고 산 지 한 15년 넘었으니까 뭐 형님 동생 합니다. 그 양반 고집이. 전 사장님이 설득을 좀 해주십시오. 지역주택조합 반대하던 주민들도 이제 다 거의 넘어왔고, 아니 재개발이 되면 더 좋은데. 아이, 그렇긴 한데 그 형님이 이용식 씨만 설득을 좀 해주시면 조합장 자리에 우리 전 사장님이 오르셔야 안 되겠습니까? 조합장요. 아유 조합장은 무슨 아이고. 그럼 뭐 한번 해볼까요? 좀 욕심이 있네요. 아이 참나 이거. 자리가 무섭네요. 예. 형님 5억입니다 5억. 예? 이 낡은 동네에서 수용 보상금 5억이면 진짜 많이 받는 겁니다. 이 동네에서만 20년을 살았는데 어디로 또 이사를 가란 말이고. 그리고 빌국인이 내 사정 뻔히 안다 아이가. 우리 동생 정식이 사업 쫄딱 망해가지고 어디로 잠적했는지. 혹시나 그놈아가 다시 돌아올 때라고는 내 집밖에 없다 아이가. 형님 지금 형님이랑 몇 집 빼고 다 찬성했고 다 매매했습니다. 예? 자꾸 시험 끌면 형님만 손해라니까요. 아니 근데 오죽했으면 이렇게 형님 찾아왔을까? 예? 그만 가봐라. 아 형님. 아 형님. 아 진짜. 홍식 아저씨, 예, 안녕하세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너무하다니요. 보상금 더 받아내려고 알바끼식으로 버티는 거 아니냐고요. 뭐요? 말씀 다 하셨습니까? 얼마나 더 받아내려고. 그렇게 살지 맙시다. 아유, 그런 게 아닌데. 오해가 쌓입니다.
뭐 알바끼? 이용식 씨, 아니 왜 또 왔는데요? 아니 내 땅에 있는 내 집에서 계속 살겠다는데 다들 진짜 와 이랍니까? 형님, 지금 동네 사람들이 해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에? 제발 좀 적당히 좀 하이소, 에? 뭐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일하는 줄 아나? 이용식 씨,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소송할 겁니다. 뭐요? 소송? 어디 멋대로 하이소? 내 참 기가 막힌다. 네, 돈을 더 받아내려는 의도가 아닌데 재개발에 찬성하는 동네 주민들이 비난을 하니까 이용식 씨 입장에서는 뭐 화가 나기도 하고 입장도 난처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20년 동안 정이 들기도 했고 행방이 묘연한 동생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사정이 있긴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사건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죠. 이홍식 씨는 한 동네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 친하게 지내는 이웃 전병국 씨가 이번엔 진짜 재개발이 된다면서 자신은 건설회사와 동의서 및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이홍식 씨에게도 동참하기를 권하는데요. 하지만 이홍식 씨는 자신의 집과 땅을 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얼마 후 지역주택조합 사업 시행사의 이사라는 김남수 씨가 찾아와서 이홍식 씨가 살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5억 원을 보상해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홍식 씨는 김남수 씨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죠. 이후에도 전병국 씨가 계속해서 이홍식 씨를 찾아와 설득을 하지만 이홍식 씨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자 시행사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라는 상황입니다. 네, 이용식 씨는 지금 집을 떠나고 싶지가 않은데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찬성을 했다고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경록 변호사님. 네, 이용식 씨의 입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반면에 이 사업을 찬성하는 다른 이웃 주민들의 입장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닌데요. 네. 사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사업 등 이러한 사업은 소송 없이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법적 분쟁이나 갈등이 심하거든요. 드라마처럼 이웃 간의 갈등도 많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이러한 사업이 진행된다거나 혹은 그런 소문이 들린다면 나도 언젠가 소송을 겪을 수 있겠구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겠구나. 그러한 각오로 또 이 방송을 좀 유심히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지역주택조합이 결성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드라마에서 보면요. 알박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개발 사업에는 늘 이렇게 좀 논란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될 때는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 부동산이 그 사업구역에 편입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용식 씨처럼 이 사업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주민들을 다 일일이 찾아가서 설득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강제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또 신중해야겠죠. 그렇죠. 예. 과거부터 우리 사회가 강제 이주나 철거민 문제로 극심한 혼란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런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이게 소송을 거치는 추세이다 보니 매도 청구, 건물 인도, 이주비 청구 등 이 분쟁의 유형도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서 궁금한 게 수용 보상금 5억 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수용 보상금이 일반 보상금하고 뭐 다른 점이 좀 있습니까? 네, 이 드라마에서 이 수용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요. 네. 사실은 그 용어부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수용이라 하면 공익 사업을 위해서 이 재산을 취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로 이 도로 건설을 위해서 이 사유지를 취득할 때 이 네. 돈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이 수용의 대표적인 예이지요. 네.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공익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줄여서 도시정비법, 그리고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라면 수용이란 표현이 맞습니다. 근데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재개발 사업이니까 수용이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 보통 일반인들은 지역주택조합이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예. 다 똑같은 사업 같고 다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부르시고 네. 다 수용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민간 사업이고요. 공익 사업이 아닙니다. 예. 도시정비법이나 토지보상법이 아니라 주택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주택조합은 기존의 부동산 소유자들과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도시정비법이나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수용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강제 수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기존 소유자들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은 조합과 이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되고요. 네. 수용 보상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네, 지역주택조합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자, 그럼 소유자는 지금 이용식 씨가 안 팔면 그만인 것 같은데 이게 또 왜 소송을 하겠다는 거죠? 아마 이 건설사에서 이야기하는 이 소송이란 주택법상 매도 청구 소송으로 보입니다. 네. 자, 주택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 주체는 대지 면적의 95% 이상의 사용 권원을 확보하면 나머지 5% 미만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5%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보유 기간이 10년 미만인 소유자들을 상대로 또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매도 청구 소송이 제기가 되면 법원에서 시가를 감정 평가하게 되고요. 그 가격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네. 이 매도 청구라는 것은 강제 수용이 어렵기 때문에 속칭 우리 알박기라고 하는데 네. 굉장히 취약한 이런 지역주택조합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그럼 이제 매도 청구 소송이 제기가 되면 그러니까 무조건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건데 그 전에 좋은 조건으로 빨리 넘기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렇겠네요.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불리한 계약 조건까지 감수하면서 굳이 이렇게 서둘러 매매 계약을 체결하실 필요는 없고요. 원하는 조건을 분명히 제시하고 협의해도 그리 늦지 않습니다. 물론 시간이 너무 지체가 돼서 매도 청구 소송이 제기가 되면 언젠가 팔게 되겠지만 그래도 이 주택법에서는 3개월 이상의 협의를 거친 뒤에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선 적극적으로 협상에 응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요, 변호사님, 이용식 씨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는 가정하에서는 이용식 씨도 언젠간 이 부동산을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3개월 이상의 협의 기간 동안 만족할 만한 가격으로 매도를 하시거나 만약 협의가 잘 안 된다면 매도 청구 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사업 주체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너무 지체하게 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이자 부담도 커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야 차라리 몇 억을 더 얹어주더라도 빨리 매매 계약 체결하자 이런 입장을 보일 때가 있어요. 예. 이러한 점을 이용을 해서 이용식 씨가 목표 금액을 현실적으로 정한 다음에 네. 그 조건으로 매매 계약 체결해 준다면 내가 빨리 넘겨줄게. 이렇게 하면 의외로 협의가 쉽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냥 제가 버티라고 조언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좋은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고 최대한의 권리를 확보하실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밀당을 잘해야겠네요. 아, 근데 제 생각에는 일반인이 그 시행사나 조합을 상대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그렇죠. 일반인이 이 건설사라든지 전문가들을 직접 상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드라마의 경우처럼 이웃 주민들이 사업 찬성의 분위기로 이렇게 대세를 몰아가고 그렇죠. 또 친분이 있는 이웃이 와서 인간관계를 이용해 접근을 하면 이 선뜻 또 결정하기 내리기가 어렵죠. 분위기에 휩쓸려서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 이 섣불리 계약을 체결했다가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참 쉽지가 않은 문제네요. 자,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한데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지금 전병국 씨가 건설사로부터 조합장 약속을 받고 이용식 씨를 설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대가성이 있는 거니까 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 요건 좀 걸릴 것 같은데. 네, 네. 물론 그러한 내용이 일종의 부정한 청탁이라고 본다면 혹시 이게 뇌물이 아니냐, 배임 수재가 아니냐 이런 형사처벌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 조합장이란 자리는 건설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조합원들이 정관이나 규약을 통해서 이 선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행사라고 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주 간접적인 도움에 불과합니다. 또 관점을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보시면 이 전병국 씨는 반대로 이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사업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네요. 실제로 이러한 사람이 다른 조합원들의 추천이나 찬성을 얻어서 조합장으로 이렇게 오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이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된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병국 씨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이용식 씨를 위한 솔루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이 매매 계약의 교섭, 체결 단계, 그리고 그러한 일체의 권한을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합이라든지 시행사는 보통 자문 변호사를 두고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친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용식 씨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힘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이웃 주민 전병국 씨 같은 분이 정에 호소해서 계약을 체결을 유도한다든지 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은 다 변호사와 논의하라고 통지를 하게 되면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는 사업 주체가 더 긴장하게 되고 오히려 좋은 조건을 스스로 먼저 내놓아서 쉽게 협의에 이르는 경우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용식 씨 주저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한번 상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